수원 삼성이 5연패를 벗어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도 이제 승리를 못하면서 7경기 연속 승리가 없어요. 최근 7경기에서 2무 5패죠. 전체적으로 변성환 감독에 대해서 오늘 경기를 변성환 감독이 좋다, 안 좋다, 이거를 평가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이제 아무래도 변성환 감독이 팀에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변성환 감독도 오늘 경기 전에 우리가 아직은 온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조직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긴 힘들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좋았던 건 뭐냐면, 이 변성환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요, 일단 부산전에서 큰 변화를 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 수원 삼성이 너무 따로 노는 느낌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잘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했지만, 중계에서 경기 전 인터뷰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오늘 경기에 대한 이제 흐름을 선수비 후역습으로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수원 삼성이 지금까지 염기훈 감독 체제에서 보여줬던 흐름을 보면 본인들이 볼을 점유할 때 더 못합니다. 이제 본인들이 이제 만들어가는 축구를 좀 못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볼을 점유할 때는 괜히 섣불리 패스 주다가 끊겨서 역습당하고, 오히려 상대팀이 올라오고 우리가 내려앉으면서 역습을 노릴 때 잘 되죠. 그 얘기를 변성환 감독이 똑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부산도 보니까 만들어가는데 그렇게까지 뛰어나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역습할 때 더 좋았을 때가 많았기 때문에 역습에 대한 측면을 생각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가 기록적으로만 봐도 수원 삼성이 볼 점유율이 54대 46, 차이가 좀 났고 슈팅 횟수도 좀 차이가 났죠. 분명히 부산이 조금 더 많은 공격 찬스를 가져갔는데, 일단 오늘 경기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게, 애초에 오늘 경기는 수원 삼성이 5백으로 나왔어요. 이시영 그리고 이기재도 내려오면서 5명의 수비, 그리고 퉁가라와 김주찬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5-4-1의 형태가 됐죠. 그래서 이 5-4-1의 형태에서 수비를 하는데, 오늘 약간은 아쉬웠던 건 이 변성환 감독이 인터뷰로는 너무 낮은 라인에서 이제 수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게 좀 안 되고, 로우 블럭보다 조금 이제 미드 블럭, 좀 하이 블럭 쪽에서 조금 더 이제 위쪽에서도 좀 수비를 하면서 끊고 역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앞쪽에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겠다 였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수원 삼성이 많이 내려간 감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수원 삼성이 정말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내려가서 그냥 이 부산을 상대로 거의 반코트 경기를 했어요. 반코트 경기. 이렇게 이제 수원 삼성이 정말 오늘 경기는 이제 실점을 안 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역습하겠다는 거의 생각이었죠. 5명의 수비 라인, 4명의 미드필더, 뮬리치, 5-4-1의 형태로 정말 수비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수비를 엄청 내려놓고 이 안쪽에서 부산이 패스를 넣어줬을 때 좁은 공간에서 공격을 하기 불편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이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줬는데 공간이 없다 보니까 부산 선수들이 여기서 수원의 압박을 받으면서 볼을 빼앗기는 장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경기를 보면 변성환 감독이 상황 판단을 그래도 짧은 시간에 어느 정도는 잘한 측면이 있어요. 본인들이 이제 만들어가는 게 잘 안 된다 싶으니까, 만들어가는 걸 잘 못하겠다면 오히려 이번 시즌에 염기훈 감독 체제에서도 역습으로 승점을 많이 쌓았으니까 역습을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너무 수비 라인이 낮은데 역습으로 나갈 때 뮬리치, 퉁가라, 김주찬 요 3명의 선수가 사실은 너무 내려가 있다 보니까 역습이 안 됐다는 거죠. 이 장면도 보시면 끊었습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갈 때 부산이 수원 삼성이 아주 낮은 위치에서 끊었어요. 끊었는데 여기서 이제 부산이 압박을 들어가니까 너무 낮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수원 삼성이 못 나가고, 여기서 이제 패스를 건네주다가 압박에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면 다시 이제 부산이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은 이 디테일적인 부분이 좀 부족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역습으로 나가다가 다시 뺏기고 그런 장면이 있었죠. 이건 이제 너무 낮은 위치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정말 바글바글 하잖아요, 선수들이. 요 바글바글한 곳에 패스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패스가 들어갔을 때 끊었죠. 끊은 다음에 이제 올라오는데 앞에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김주찬, 퉁가라도 내려와 있죠. 공격 숫자가 아예 없습니다. 앞쪽에 그나마 뮬리치가 있는데, 오늘 뮬리치가 덩치가 큰데 받아서 버티는 걸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역습을 할 때 제일 간단한 게 내려가 있다가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뻥! 그러면 앞쪽에 있는 선수가 볼을 받아서 지켜줄 때 내려가 있던 선수가 올라오잖아요. 그게 돼야 되는데 아마 그걸 변성환 감독도 좀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앞으로 보내주면 뮬리치가 보내주는 족족 뺏깁니다. 이제 패스는 앞으로 못 나가고 근데 볼은 끊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뮬리치는 안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나가야 되는데 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퉁가라가. 김주찬도 낮은 위치에서 뛰어가고 있고 뮬리치는 못 내려오고 있고 뮬리치한테 주면 계속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퉁가라가 줄 곳이 없어서 본인이 드리블을 하다가 무리하게 올라가다가 뺏기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장면들이 오늘 수원 삼성이 어쨌든 어느 정도의 그런 틀 변성환 감독이 이제 가지고 나왔던 선수비 후역습이라는 판 자체는 괜찮았는데 너무 수원 삼성이 거의 반코트 경기를 당한다는 게 좀 아쉬운 면이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이제 수비를 그냥 밀집 수비를 만들어 놓으니까 부산이 공격을 할 때 좀 어려워했죠. 그리고 저것도 아마 이제 수원 삼성의 수비가 어설프다는 걸 변성환 감독과 이제 변성환 감독 및 수원 삼성의 코치진들이 좀 알았을 거예요. 이 수원 삼성이 그 최근에 보면 그 변성환 감독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따로따로 논다는 게 결코 공격진만 따로따로 논다는 게 아니거든요. 수비진도 따로따로 놉니다. 부산이 요런 걸 해요. 이제 보시면 앞쪽에 있는 라마스가 한 칸 내려오고요.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여기에 더해서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중앙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풀백이 올라오죠.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었던 공격수도 올라가면서 5명의 공격 숫자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1대1 대1 이제 수비 5과 공격 5 뭐 어쩔 때는 이제 풀백까지 올라오지만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라마스가 내려가면 그냥 끌려나가요. 그러면 공간이 생기는데 이 공간을 아무도 커버를 안 해서 편안하게 한 선수가 뛰어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수원의 이 수비 조직이 누군가 나가면 누군가 끌려나가면 커버를 한다거나 서로 이제 공격수들이 스위칭을 가면 이게 뭐 따라가면서 이제 공간을 커버하는 게 돼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넓게 퍼져만 있고 이 공간을 커버해주는 형태가 거의 안 나오죠. 이제 이 장면 보시면 오른쪽에 있었던 풀백이 부산이 올라와 주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로 한 명이 들어가고 투톱이 있고 왼쪽 측면 공격수가 중앙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 명 5명의 수비수가 부산의 공격수 5명을 막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요 라마스가 되게 애매하게 움직여요. 애매하게 움직이면서 일부러 공격수들이 2명 붙어있죠. 근데 이러면 수비수가 한 명이 2명을 막는 거니까 다른 선수들이 이제 하나씩 끌어당기면서 한 명이 끌려 들어오고 한 명이 또 끌려 들어오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자리만 지키고 서 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격수들이 부산이 2명이 이렇게 쏠리니까 한 명이 2명을 맞는 상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한 명의 선수가 요 공간으로 뛰어갈 때 순간적으로 선수를 놓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수비가 끌려 나가버리면 요 뒤에 있던 선수가 자유로운 상태가 또 되는 거죠. 뭐 요런 것처럼 이제 그 수원 삼성이 전체적으로 이 수비적인 그 움직임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변성환 감독이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그래도 몇몇 장면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다행인 면이 있어요. 좌우 풀백의 움직임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장호익의 움직임까지. 요 3명의 선수가 움직임이 괜찮았거든요. 어떤 거였냐? 일단 이 오른쪽에서는 그 부산이 올라왔을 때 끌어내는 패턴이 많았어요. 일단 후방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양영모 골키퍼가 볼을 잡았다. 그럼 부산이 올라와서 압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3백을 만들다가 순간적으로 장호익 선수가 퍼집니다. 퍼지면서 포백이 돼요. 그리고 수비가 끌려 나올 때 이렇게 퍼지면 한 명 한 명 끌려 나오는 거잖아요. 끌려 나오면 이시영 선수가 올라가서 이 공간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3백을 만들다가 순간적으로 장호익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풀백이 되고 이때 수비를 본인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이시영을 올려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넘어간다. 요런 이제 빌드업 패턴을 그래도 변성환 감독이 오늘 몇 차례 보여줬습니다. 요런 풀백 싸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공격할 때는 이시영이 올라갔으니까 퉁가라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여기에 더해서 이시영이 올라갈 때 장호익이 이제는 풀백이니까 순간적으로 올라가면서 도움을 주는 장면이 나와요. 요런 이제 플랜들이 그래도 이 변성환 감독이 어느 정도는 이제 한 경기이긴 하지만
뭔가 본인이 하고 싶은 패턴 몇 가지는 그래도 준비해 나왔고 그게 어느 정도는 나오는 장면이 있었다. 이제 요 장면이 그 빌드업을 할 때 순간적으로 3백을 만들다가 좌우 측면으로 이제 두 명의 센터백이 움직이면서 포백이 돼요. 왼쪽에선 이기재, 오른쪽에선 장호익. 그러면서 이제 수비를 끌어내는 거죠. 끌어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장호익 선수가 올라가서 이제 4명의 이제 수비수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가운데로 들어오는 이기재. 요런 이제 플랜을 만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장호익 선수 쪽이 조금 약간 공간이 나요. 이렇게 수비를 끌어당기면서 자연스럽게 수원이 뭔가 이 부산의 빌드업을 압박 패턴을 잘 끌어내고 공간을 만든다. 이런 장면들이 괜찮았습니다. 분명히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공격할 때도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이시영 선수가 오른쪽에서 뛰어나가니까 장호익 선수가 슬금슬금 오른쪽으로 와요. 센터백을 보다가. 그리고 올라오는 장호익에게 패스가 넘어가죠. 요것도 이제 앞쪽에서 끌고 나가니까 뒤쪽에서 공간이 나고 여기서 이제 3백을 만들다가 오른쪽 센터백인 장호익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호익이 이 공간에서 볼을 끌고 올라갑니다. 요런 움직임도 3백이지만 이제 3백을 만들다가 순간적으로 풀백이 되는 요 장호익의 움직임을 잘 하는 거잖아. 잘 쓰는 거잖아요. 요런 패턴도 보시면 오른쪽에서 이시영이 올라와서 볼을 잡을 때 늘상 장호익이 계속 오버래핑을 합니다. 3백을 만들다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측면에서 2명이 되고 여기서 이제 뛰어들어가는 장호익에게 패스가 넘어가면서 측면을 공략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변형 3백을 어쨌든 장호익 선수가 풀백도 보고 센터백도 보니까 장호익의 어쨌든 그 움직임을 활용해서 이런 이제 몇 가지 플랜을 짜왔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왼쪽에 있는 이기재 선수는 어떻게 활용하냐? 이기재가 약간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기재가 오히려 이 김주찬 선수가 측면에서 저돌적으로 뛰어나가는 게 낫지 이기재가 측면으로 나오는 건 좀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재가 살짝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이기재의 장점 중앙 지역에서 볼을 받았을 때 전방으로 볼을 공급하는 능력이 좋다. 이거를 살리면서 이기재를 넓게 쓰는 게 아니라 가운데로 약간 배치시켰다는 거. 요것도 이제 어쨌든 이기재의 특성을 좀 고려를 한 요런 움직임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기재의 인버티드 풀백, 이시영과 장호익의 움직임 요런 이제 플랜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몇 개의 패턴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좋았던 건 뭐냐면 이게 어쨌든 오늘 경기가 부산이 더 좋았어요. 경기력 자체는 부산이 아무래도 조금 더 조직력도 좋고 더 잘하더라고요. 근데 변성환 감독이 이제 오늘 볼 수 있었던 건 사실은 전술적인 거를 하루아침에 이걸 만들 수는 없으니까 경기가 밀릴 때 혹은 이제 약간의 이제 변화가 필요할 때 상황에 맞게 변화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걸 또 봐야 되는데 오늘 좋았던 건 요거죠. 뮬리치를 빼버린 거. 뮬리치를 빼버리고 앞쪽에 전진우 그리고 뭐 왼쪽에 손석용 오른쪽에 이제 이상민 아예 그냥 빠른 선수들로만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반에 요 3명의 선수가 계속 스위칭을 해요. 이 3명의 선수가 다 측면과 중앙을 다 오갈 수 있는 선수니까 기동력으로 이제 승부를 보는 거죠. 뮬리치가 안 되니까. 전진우가 끌고 나가면 손성혁이 가운데로 끌고 오면 다시 측면에서 가운데 뭐 이런 식으로. 아까 그 뮬리치가 있을 때랑은 되게 다르죠. 이 장면도 보시면 수원에 3톱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앞쪽에 있는 전진우가 공간으로 뜁니다. 그러면서 이 공간으로 일단 패스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때 왼쪽에 있었던 손석용이 가운데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전진우가 측면에서 볼을 받을 때 손성용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이 공간을 쓰고 있죠. 여기서 이제 만약에 볼을 잡은 다음에 가운데로 볼을 보내주면 여기서 좋은 찬스가 나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앞쪽에 있는 그 3톱에 기동력을 활용을 잘하더라. 득점 나올 때 보시면 이때 그 하나 통했어요. 5명의 일단 선수 좌우 이제 풀백들이 지금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여기서 앞쪽에 있는 요 3명의 선수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일단 왼쪽에 있는 손석용, 전진우가 앞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해요. 뛰어나가니까 순간적으로 요 선수들이 뛰어나가면서 수비를 본인들에게 끌어당기죠. 끌어당기니까 요 중앙 지역에 공간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지역에서 일단 공간이 났고요. 이 장면에 보시면 순간적으로 이제 측면으로 수비를 끌고 나가니까 공간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가운데 지역으로 이종성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종성이 볼을 잡을 때도 여기서 이제 이종성이 뒤에 있다가 뛰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앞쪽에 있는 이상민이 뛰어나가면서 수비를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종성이 뛰어올 때 여기서 공간이 나고 중거리 슈팅할 수 있는 찬스가 나옵니다. 이게 거의 유일했던 오늘 경기 수원 삼성의 그래도 만들어가는 플레이였거든요. 근데 저게 어쨌든 한번 통했고, 그리고 변성환 감독이 이제 기동력 있는 선수들로 교체를 한 게 통했으니까 그래도 뭐 지켜볼만 한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경기였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당장 이게 경기력이 좋아질 수는 없으니까 수원 삼성이 오늘은 그냥 연패를 피한 거, 부산이 더 경기력이 좀 더 좋았고 기회도 많았지만 이제 오늘 경기 연패를 피한 거, 그리고 어쨌든 변성환 감독의 가능성을 본 거, 이 정도만 해도 일단은 오늘 경기는 만족해 볼 만한 경기가 아니었나. 그리고 이제 A매치 기간 동안 좀 전술을 가다듬는 시간이 있을 거니까 그 시간 동안 변성환 감독이 만들어 오면 이제 수원 삼성은 그래도 좀 가능성을 후반기에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